안녕하세요. 양교수입니다. 현재 시각 토요일 오후 1시 22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다가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너무나 많으셨습니다.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추가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자, 어떻게 대응을 해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있으실 텐데, 자,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세우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단순하게 우리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를 하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 매도하는 1차원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계좌 빠르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을 해 간다라고 했을 때 빠르게 또 계좌 회복 그리고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오늘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어제 중요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여기서 자, 중요한 결정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 때가 왔다. 자, 9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를 했다. 자, 발언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욱더 비둘기파적인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거. 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는 0.25%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아니면 0.5%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자, 이러한 부분만 결정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당연히 반도체 섹터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엔비디아의 주가도 다시 한번 3, 4%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자, 월요일장에서 자, 삼성전자 또한 다시 한번 갭상승 출발하면서 자, 급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막연하게 또 올라가면 계속해서 올라가겠지. 자, 이런 생각으로 아무런 대응 없이 우리가 끌고 갈 게 아니라 이런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또다시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심리적으로 현재 불안한 상황에 있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 실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자리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돈이 들어왔던 자, 이 자리에서 위치에 있고요. 자,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자,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과정 안에서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 구간 안에서도 추세를 이탈한 시점에서만큼은 우리가 배수 관점에서 체크를 해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자, 빠르게 이 추세를 다시 한번 자, 돌려 세울 가능성 굉장히 높고, 자, 상승 추세를 자,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씀을 드렸고요. 빠르게 이 구간으로 올라왔죠. 자,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추세를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재료, 모멘텀을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하겠죠. 그러면 자, 최근에 가장 우려감이 있었던 HBM 관련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를 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동안에 자, 엄청난 물량을 장악하고 주가를 핸들링했던 외인들의 물량,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슈 먼저 체크해드리고 나서 수급적인 부분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최근에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여부를 가지고 엄청난 주가 변동성이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엔비디아의 내년 HBM3E에 대한 사용량 85% 폭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량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삼성 쪽에서 납품받는 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이렇게 사용량을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삼성전자 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결국에는 지금 4세대 HBM3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 5세대부터는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어낼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치가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을 때 향후에 10%, 20% 계속해서 점유율을 늘려갈 수가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부터 작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감안을 하고 끌고 가야 된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HBM 연간 성장률이 200%를 돌파할 만큼 향후에도 계속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러한 수치가 추가적으로 이 점유율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수치로서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향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엔비디아 쪽에서 새 AI 가속기에다가 HBM3 12단을 적용을 한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또 있었습니다. 현재 8단에 대해서는 퀄 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고요. 자, 12단도 동시에 퀄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삼성전자가 최초로 12단에 대해서 퀄 테스트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결과적으로 먼저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선점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에 밀렸다라고 하지만 HBM3E에 대한 12단부터 그리고 HBM4까지 이어지는 이런 차세대 반도체 관련해서는 당연히 자, 경쟁 구도에 들어가면서 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채로 모멘텀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끝낼 게 아니라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해 갈 필요가 있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에 또 중요한 일정이 대기 중에 있어요. 자, 28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자, 이 이슈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워갈 수가 있겠는데 현재 예상치로는 이런 겁니다. 자,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자, YOY로 봤을 때 113% 증가한 287억 달러에 대한 자, 이러한 부분들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시티그룹이 예상한 부분에 따르면 자, 결과적으로 자, 9%의 이 위아래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삼성전자, 자,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또다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변동성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특정 이 창구에서 예상한 이 부분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주가 160달러까지 예상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청난 상승에 대한 예상이 또 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 이 부분 또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수급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는데 자, 창구별 매매 동향을 여러분들께 잠깐만 보여드려 보면 자, 금요일장에서 엄청난 외인들의 물량 이탈이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UBS 증권, 자, 메릴랜치 이런 외인 창구 쪽에서 물량 이탈이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또 나도 월요일에 당장에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 외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확실성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자, 잭슨홀 미팅에 만약에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 이들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런 것처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물량을 이탈했다.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다시 월요일장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나갔던 이 물량에 대해서 다시 고스란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기간을 조금만 더 넓혀본다고 했을 때 여전히 메릴랜치를 비롯한 모건 스탠레이, 맥쿼리 증권 좀 전에 매도세를 보였던 이들의 물량
엄청난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 물량을 던지면서 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치 차원에서 자,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혀 동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고 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이들의 물량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물량을 집어넣었고요. 자, 이 구간이 어딥니까? 거의 자 9만 원에 가까운 이 시점에서 물량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도 엄청난 손실권에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화시킬 가능성 굉장히 높다. 그러면 최소한 이들의 어떠한 수급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빠르게 우리도 계좌 회복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수익을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분석과 대응 전략, 시나리오가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을 극대화해 갈 수가 있는 거고, 다시 한번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 여러분들 혼자서 대응이 너무나 어렵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자,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입니다. 이쪽으로 삼성전자니까 삼성 자,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여러분들께 당장의 월요일장에서 자, 변동성이 커졌을 때 어디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비중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반등을 했을 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상세하게 타점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삼성이라고 남기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매도할 시점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고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다만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삼성이라고만 남기시고 함께 대응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주말이니까 장 시작 9시 전까지, 월요일 장 시작 9시 전까지만 삼성이라고 남겨 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삼성이라고 남겨 놓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남겨 놓으시고, 그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셔서 제 채널 성장하는데 이 정도만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여러분들 제 영상까지 찾아보실 정도로 노력하시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만큼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남겨놓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 삼성은 삼성대로, 삼성전자대로 자, 끌고 가면서 수익률 극대화하시면 되는 거고, 추가 종목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안까지 선별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종목 제약바이오 섹터 종목이고요.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FDA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급등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유한양의 FDA 승인이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타났는데 이 종목도 자, 급등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자, 급등하고 나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빠르게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이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